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 다른 일들과 그 다음에 회복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휴식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일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쓰는 겁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다음 목표를 잡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상을 책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만약의 상황, if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도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마라톤 대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다음 목표는 이제 이번에는 서브 4를 했으니까 다음엔 서브 3야 뭐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목표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목표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좀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목표라는 것이요, 딱히 저희들이 꼭 어떤 수치적으로 보여야 되는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른이 돼가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늘 어떤 뭐 시험, 입시, 경쟁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왔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목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뭔가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 또 기존보다 뭐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경향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달리기가 일이나 공부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으로 먹고 사는 선수나 운동으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를 서브 3 이런 방식으로 성장에 집중해서 잡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목표를 잡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마음이 충족되는 달리기를 하겠다. 나 이번에 풀코스를 완주를 해봤으니까 그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내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이 충족되는 달리기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목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1년간 여행지 10곳을 다니면서 그 여행지에서 달리기를 해보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의 10K나 하프 풀코스를 도와주고 동반주를 내가 옆에서 같이 해주겠다. 페이스메이커를 해주겠다. 이런 목표도 굉장히 너무 멋있고 훌륭한 그런 목표잖아요. 뭐 매일 달리기에 도전하겠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목표이기도 하고요. 물론 매일 달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목표는 어떤 그 러너의 개성을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좀 자유롭게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한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의 성향, 취향,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이제 좀 잡으셔야 되겠죠. 달력 같은 데다가 계획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이어리에다가 대략적인 계획을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획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과연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쓰다 보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브 3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다음 마라톤 대회를 하는 목표로 잡겠죠. 그때까지 남은 기간이 있고 훈련 계획을 짜보다 보면 야 이거 너무 타이트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현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때는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달리기의 계획을 잡으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절대로 달리기 계획을 잡으실 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업입니다. 자, 이것들을 달리기가 이 세 가지를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달리기는 더 이상 행복한 어떤 활동이 아니게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뭔가 굉장한 만족감이나 막 도파민 분비 이런 거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침범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운동도 이 세 가지를 침범하는 건 절대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건강, 가족, 생업 이 세 가지는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기가 좋고 제가 아무리 달리기가 좋아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달리기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생업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앞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면 이제 계획을 짜요. 계획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상을 책정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멋진 러닝화를 뭐 구매하겠다거나 아니면 사고 싶었던 옷을 사겠다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어떤 소모적이지만 나에게 주는 보상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하루 종일 난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겠다든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놀겠다든지 뭐 아니면 혼자서 여행을 가보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보상을 위해서 계획을 꾸준히 어떤 돈을 모으는 그 계획에다가 꾸준히 돈을 모으는 계획을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한번 할 때마다 뭐 키로당 뭐 1,000원씩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서 달리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다 보면 분명히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만약의 상황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만약의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표에 따라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몇 주간 제대로 달리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몸이 뭐 아파가지고 달리기 못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가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예측하기 힘들어요. 개인마다 좀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일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달리기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훈련으로 복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을 짜시고 이제 뭐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글로 써두시면 좋습니다. 다이어리에 쓰셔도 좋고 뭐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걸 써도 좋고 뭐 스마트폰에 메모장 같은 데 쓰셔도 좋아요. 그냥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일단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쓸 때는 100% 아니죠. 200%죠. 나중에 무조건 수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을 쓸 때 내가 완벽하게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라는 강박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무조건 수정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남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쭉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도 잡고 계획도 짜고 글도 쓰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활동도 하고 또 그래서 회복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고민을 막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그냥 하기 싫다, 슬럼프를 빠지는 그런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저희 민티런과 함께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요. 그 다음 이제 마라톤 대회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거기서 또 하나씩 하나씩 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과정들이 뭐 제가 이렇게 뭐 오늘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말로는 뭐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민티런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작심 한 달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자유 게시판이나 질문 게시판 이런 데다가 글도 쓰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올려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심 한 달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자신의 목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걸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글로 쓰는 그런 게시판이거든요. 뭐 따로 신청하실 것도 없고, 그냥 뭐 중간에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제가 아무나 막 쓰면 조금 그래가지고 일반 회원만 작심한 달에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좀 미리 가입을 하시고 가입 인사 쓰시고 조금만 활동하시면 바로 일반 회원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심한 달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음 목표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